자, 이제 볼게요. 이건 그냥 같이 풀게. 자, 생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한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와 있었잖아. 네, 과학적 기준, 객관적 기준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누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서식지 아니면은 뭐 식용 여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따라 분류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개구리는 원래 못 먹는데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지? 그런 식으로 식용을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거주지를 가지고 어떤 동물이라도 거주지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과학적인 기준, 뭐 아니면 구조적인 기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맞죠?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 이게 이제 친척 관계. 보통 이제 뭐 우리 다른 말로는 유연 관계라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네요. 생물을 분류하면 수많은 종류의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다른 이게 아직도 발견이 안 된 생물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생물들이 만약에 발견됐을 때 어디에 분류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직 그 하늘 뭐죠? 뭐예요? 곤충 중에 하늘줄. 하늘소? 안녕하세요. 하늘소? 하늘소 중에서도 아직 그 발견이 안 된 하늘소들이 되게 많대.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은 왜 하늘소는 왜 하늘소예요? 왜 하늘을 나눠? 색깔 때문에 약간 하늘색? 그럼 왜 소예요? 소처럼 생겼나? 원래 아니에요. 제가 우리 44페이지에 그 문제 풀고 있어요. 그래서 9번은 답은 5번. 자, 10번은 우리 종에 대한 분류했었어. 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종속, 과목, 관문계라고 해가지고 걔가 가장 큰 책이었고 종이 가장 작은 기본 단위였죠. 그래서 뭐 고양이나 개, 인간과 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종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종이 가장 기본 단위인데 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새끼를 낳았을 때 번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가장 그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 종이 모여서 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고양이 종, 고양이 속 이런 것처럼.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생김새, 서식지가 비슷하면 같은 종으로 분류한다. 이거 틀렸죠? 서식지가 비슷하다고 분류하면은 사람하고 가축이랑 다 같은 종이 돼버리게요, 그죠?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같은 종에 해당하는 생물은 모두 같은 과에 속한다. 그죠? 종속 과니까 종은 같은 속에 들어가고 같은 속에 있으면 같은 과에 들어가죠. 그리고 5번은요. 두 생물 사이의 번식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종에 구분을 한다 그랬죠. 10번은 3번이고요. 11번 고양이의 분류 단계예요. 동물계 가장 큰 분류 단위죠. 척삭동물문, 척추동물이라는 뜻이었고요. 포유강, 포유류라는 뜻이었죠. 포유류라는 거는 젖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 아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럼 족살동물문 아닌 거뭐 있어요? 척삭동물문 말고 아닌 거예요. 동물 무척삭동물문. 그거 뭐예요? 척추 없는 애, 지렁이 같은 오징어. 애들이지. 아니면 뭐 오징어, 문어 이런 애들 있죠. 흐물적거리는 흐느적거리는. 어? 다 징그러워. 흐느적거리니까 징그러운 거야. 그런 것들, 그죠? 포유강이 아닌 애들은 아래서 태어난 애들이 있죠. 새 같은 애들, 그지? 곤충 같은 애들. 식육이라는 거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식육, 종속, 과목, 관문계니까 목이 되겠죠? 식육목. 뭔가를 이제 육식하는 애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양이, 종속 및 헷갈린다. 종속부터 할게요. 가장 오른쪽부터 해. 고양이 종, 고양이 속, 그리고 조양이, 과, 식육, 목이 되겠죠? 종속, 과목, 관문계 이렇게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생물의 분류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가장 큰 분류 단계는 개죠. 강은 문보다 작다 그랬어요. 맞죠? 강이 더 작죠? 같은 과인 생물은 모두 같은 속에 속한다? 이거 틀렸네. 반대가 돼야 되죠. 속이 과에 들어가야겠죠? 4번, 3번. 4번은요. 동물과 식물은 생물을 개 단위로 분류한 것이다. 동물계, 식물계 맞죠? 5번. 작은 분류 단위에 함께 할수록 함께 속할수록 가까운 관계. 그죠? 친척 관계, 유형 관계, 멀고 먼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12번에 5번이고요. 13번은 호랑이와 사람과 삭을 분류해놨어요. 다 동물계고요. 척삭동물 문에 들어가고 다 포유강에 들어가네요. 자, 목에는요. 식육목, 영장목, 식육목, 사람과 그 다음에 침팬지, 고릴라 이런 애들은 영장류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치? 영장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는 고양이과, 사람과, 고양이과, 표범속, 사람속, 고양이속. 호랑이와 삭은 이제 식육목까지는 똑같았는데 고양이과도 똑같네요. 그런데 속에서 달라졌네. 그죠? 호랑이는 표범하고 오히려 더 친척이고 삭은 고양이하고 더 친척인 거네. 맞죠? 그래서 종은 얘네 달라졌다. 자, 1번 호랑이와 삭은 뭐 다른 속이잖아요. 표범속, 고양이속. 그죠? 사람과 고양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특징들 많아요. 대표적인 게 척추 동물이고, 그 다음에 포유류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발이 있고, 뭐 등등등 그런 것들. 식육목에는 사람과 고양이과 등이 속해 있다. 사람은 영장목에 속하는 거죠. 틀렸고, 호랑이는 사람보다 삭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13번에 4번이고요. 이런 게 이제 친척 관계에 있다, 유형 관계에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면 사람은 사기랑 더 가까워요, 호랑이랑 더 가까워요. 그냥 둘 다 멀 것 같아. 왜냐면 다 그냥 포효강에 속해 있고 목에서 다 갈라지잖아요. 그지? 선생님 힌트 좀 맞춰줄 수 있어요? 더? 네. 눈에 계속 바람이 들어가시고. 눈에 계속 바람이 들어가. 그래? 추후에 말해요. 그래서 이제 13번은 4번 되겠죠.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포함하는 생물의 종류는 점점점 많아지겠죠.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니까. 그죠? 13번에 4번. 14번은요. 생물을 5개로 분류했을 때 각 개에 대한 설명. 그래서 식물은요.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물이 특이하게 분류가 된댔지. 광합성을 가지고. 근데 동물은요. 세포에 핵이 있고 세포벽은 없다. 이거는 그냥 맞는 말이죠. 당연히 핵이 있고 핵이 없는 세포도 있다고 그랬죠. 핵막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유전 물질이 그 세포 안에 풀어져 있는 애들, 원핵 생물, 그죠? 이런 애들은 핵이 없다고 그랬죠. 진화 단계 가장 초기 생물들. 그 다음에 원핵 생물은요. 대장균은 원핵 생물 무슨 세균 같은 것들이 이제 원핵 생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맞네요. 균계는요. 대부분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곰팡이, 그 다음에 버섯 이런 애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4번까지 봤고. 답은 5번이네요. 원생생물, 원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데요. 원생생물은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왜냐면 진화 단계에서 그냥 중간에 있는 애기 때문에 보통 미생물들이 많이 해당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들이 있었죠. 조류 애들, 김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 꼭 기억하자 그랬죠. 15번은요.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합성이 되겠죠. 5번. 16번 원생생물. 자, 많이 헷갈릴 텐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이죠. 1번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시험에서는 클로렐라가 광합성하는 원생생물에 들어갔어요. 16번에 1번. 자, 17번에 아메바는 원생생물이죠. 개구리 동물이고요. 해바라기 식물, 포도상 균자가 붙으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세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핵 생물. 푸른 곰팡이는 균계.
핵이 있는가 했는데요. 아니오는 원핵생물이니까 포도상구균이 되겠죠. A는 포도상구균.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인가 얘로 분류된 거는 이제 아메바가 되겠죠. 단세포 원생생물 중에 단세포로 분류되는 아메바 B가 되겠고요. 몸이 균사로 되어 있는가 얘로 되어 있는 거는 곰팡이가 되겠죠. C.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가 해서 D는 식물이고 E는 동물 개구리가 되겠네요. 자, A는 포도상구균 맞고요. B는 아메바 맞고 C는 곰팡이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맞죠? 4번에 D 식물이고요. 표고버섯은 곰팡이하고 같은 균계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표고버섯과 같은 계에 속한다. 틀렸네요. 그죠? 4번 되겠죠. 이는 동물이고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다. 맞죠? 그래서 17번에 4번. 18번은요. 미역, 쇠뜨기, 소나무. 마치 식물 같지만 미역은 김미역 다시마 원생생물이에요. 광합성하라는 원생생물. 그리고 쇠뜨기, 소나무는 이제 식물이고요. 나는요. 고양이, 곰팡이. 동물도 아니고 동물하고 곰팡이니까 균계가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럼 가와 나의 유무는 광합성이 되겠네. 그지? 18의 2번. 광합성에 대해서는 우리 2학년 때 1학년, 2학년 1학기에 배울 거예요. 따로. 식물이 이제 빛을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해요. 19번은요. 가와 나로 분류했는데요. 가는 염주말, 대장균, 폐렴균 요게 대표적인 게 원핵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 애들이야. 그럼 나는 핵이 있는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가와 나의 분류 기준은 핵의 유무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는 원핵, 나는요 진짜 핵이 있어서 진핵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 맞죠? 가와 나의 분류 기준은 핵의 유무. 니은 나는 광합성을 한다. 다는 광합성, 해바라기, 쇠뜨기, 소나무 맞죠? 식물이니까. 라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니은도 맞네요. 그럼 답은 4번 되겠죠? 세포벽의 유무를 기준으로 다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균계도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겠죠. 19번에 4번. 20번은요. 균계는 대장균 아니죠. 대장균은 원핵생물, 집신벌레는 원생생물, 느타리는 버섯은 균계, 다시마는 김미역 다시마는 원생생물. 이렇게 많이 나오죠. 김미역 다시마 클로렐라 이런 것들이 원생생물에 들어가요. 답은 4번이네요. 달팽이는 동물. 그리고 달팽이 같은 애들도 이제 무척추 동물군에 들어가겠죠. 무척싹 동물군에 들어가겠죠. 네, 동물군. 자, A는 보시면요. 광합성을 안 해요. 그리고 핵은 있고 대부분 다세포, 균계가 되겠죠. B는 광합성을 하니까 식물이 되겠네. 1번 맞고요. 곰팡이는 A에 속한다 맞고요. A에 속하는 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죠. 광합성의 여부가 B와 동물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식물을 분류해야 되니까. 4번이네요. 식물에 속하는 세포벽에는 생물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죠? 네, 맞아요. 자, 22, 23, 24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실력 탄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많이는 못 드리고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 못하신 거는 저랑 같이 풀어요. 개념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키워드, 단어 위주로 정리해. 너무 구체적으로 쓰지 말고. 이따가 우리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일단은 단어 평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단어 평가하기 뒤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56페이지 단어 평가를 볼 거니까 미리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테리어가 뭐예요? 불테리아 그 불독처럼 생긴 거. 강아지 종류 있잖아요.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애. 불독은 알지? 네. 그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기게 생기네요. 어? 기게 생기. 그렇지. 얼굴 크게 생긴 애들.
선생님 3번 이유를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3번? 몇 번? 23번? 3번이요. 그냥 3번. 실력 탄탄? 네. 저랑 같이 해요. 이런 거는 이따 같이 해요. 넘어가고 4번. 대충 알겠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치, 아직은 설명이 좀 쉽지 않지. 이따가 할 오늘 내용은 생물 다양성 보존인데요. 그렇게 막 중요하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아요. 예. 어차피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행을 할 텐데 수행에서도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생물 다양성 보존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은 내용이 되게 쉽게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라서 오늘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단어 평가를 볼 건데 그거 한번 잘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찬찬히 풀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얼룩말 털무늬가 개체마다 조금씩 다른다 그랬죠. 이게 이제 변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변이란 건요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같은 종 혹은 한 종에서 나타나는 뭐 털무늬의 색깔 아니면 털무늬의 종류 아니면 뭐 사람의 눈 색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징이 다르다는 거였죠. 머리카락 길이 다른 건 변이에요. 머리카락 길이? 네. 는 아니고 머리카락의 뭐 색깔, 머리카락의 뭐 곱슬한 정도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지? 그런 정도는 다르죠. 이건 다 색깔 똑같은 거. 어? 이건 다 색깔 똑같은 거. 이제 외국인들 사람들 중에서도 아시안들은 까만색이지만 근데 염색한 거 아니에요? 응? 염색. 누가? 사람들이요. 염색해서 까맣게 할 수도 있지. 외국인들은 이제 노란 머리도 있고 빨간 머리도 있고 이런 뭐 그렇잖아요. 백발도 있고 외국인 그죠? 염색했을 수도 회색 있어요. 머리도 있고 어? 외국인 염색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색깔 원래 색깔. 그래서 한 종이나 같은 종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것을 변이라고 한다. 변이. 두 번째 얼룩말 털무늬 외에 이제 변이에 해당되는 것들 뭐 많은 게 있었잖아요. 뭐 조개 껍데기에 줄무늬 같은 거 있었죠. 그래서 바지락 껍데기 무늬. 그 다음에 또 예로 든 것들이 무당벌레의 날개의 그 점의 색깔이라 점의 무늬라든지 날개 색깔 같은 것도 있었죠. 이 밖에도 고양이의 줄무늬 이런 것도 쓰시면 되겠죠. 사람의 눈 색깔 뭐 등등등. 자 23번 숫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와 타이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는 교배는 가능한데 번식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의 그 종구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사랑이 불테리어와 불독 사이에서는 얘는 이제 다 강아지의 종류잖아요. 개의 종류이기 때문에 일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잡종개 그지? 종과 종이 막 섞여 있는 거 잡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간 형태의 강아지가 태어나겠죠. 선생님, 근데 그러면 그거 무슨 종류가 있잖아요. 강아지도 막 고양이랑 강아지도 막 대충 종류 같은 게 있잖아요. 강아지 막 허스키랑
골든 리트리버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야? 그런 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결정된다? 그냥 그 유전 물질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모양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교배시키면은 이제 잡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종의 모습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치와와하고 불독도 이제 교배가 된단 말이야, 강아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와와하고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말티즈 뭐 이런 건 교배가 된단 말이야. 다 같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대신에 모양은 어떻게 되겠니? 중간 형태를 띠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종이라고 하잖아요. 고유의 종이 아닌, 그렇지? 그래서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죠. 그리고 고양이들 보면요, 길냥이들 있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줄무늬들이 다 삼색으로 돼 있거든요. 검은색, 그리고 오렌지색, 뭐 회색인가 해서 딱 삼색으로 돼 있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길냥이들이, 그렇지? 근데 그 고유의 고양이들을 좋은 종이라는 애들은 되게 비싸고 이런 애들은 딱 특이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귀여워요. 시베리안 무슨 고양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치? 페르시안 고양이 이런 것. 털 없는 고양. 근데 섞이면은 그렇게 길에서 지내는 그런 길냥이들처럼 똑같이 생기게 돼. 그냥 다 좋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잡종이에요. 응? 그냥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같은 종인 것을 쓰고 극가닥을 종의 뜻과 관련지어 쓰시오 돼 있는데요. 번식 능력 때문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그래서 불테리와 불독이고요. 종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번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 되겠죠? 번식 능력을 가져야 한다.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24번은요. 가나다에 해당되는 이름기인데요. 가는 원핵 생물이 되겠죠. 나는요 원생 생물이 되겠고요. 다는 균계가 빠져 있죠, 그지? 네, 너무 자리가 적었어요. 다 가나다 쓰기 위해서. 응? 너무 자리가 적었던 것 같아요. 가나다 아. 쓰기. 아, 그랬어요. 그 가나 옆에다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가는요 원핵 생물, 나는요 원생 생물, 그 다음에 다는 균계. 이따가 또 시험을 볼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2번이요. 가와 나머지 개를 분류하는 기준은 핵의 유무가 되겠죠. 3번은요. 동물계 및 다무리와 식물계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은 광합성이 되겠죠.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그 균계와 동물계는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실력 탄탄 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의 이제 변이에 대한 내용이겠죠. 무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이런 것들. 자, 기역 지역과 니은 지역이 있는데요. 기역 지역은 좀 골고루 있는 편이죠. 그지? 비슷한 개수들이 골고루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B에는 되게 많고 C나 D나 F 같은 데는 거의 C나 D나 F 같은 생물은 거의 없잖아요. 기역 지역에는 A, B, C, D, E, F가 골고루 섞여 있고 그러니까 기역의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1번 기역 무당벌레에서 겉날개의 색깔과 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은 같은 종류의 생물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 변이라고 하죠. 맞고요. 표는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함에 해당된다. 맞네요. 딕은 생물 다양성은 그래서 기역이 더 크다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 종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4번 되겠고요. 2번 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과정 돼 있는데요. 처음에 변이가 있어. 조금씩 생긴 모습들이 달라. 그치?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적응을 하면서 번식을 하고 진화한다 그랬죠. 환경에 대한 적응이었어요. 변이가 다르고 환경에 대한 적응, 그 다음에 번성해서 자손을 낳는다. 자, 그래서 새의 일부가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다. 이건 처음은 아니네요. 나가 처음이 되겠다. 부리의 모양과 크기에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가 있어, 그렇지? 이런 애들이 이제 각각의 섬에 이제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나, 가, 그 다음에 라, 다가 되겠네요. 가시를 피해서 선인장을 먹을 수 있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긴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다. 나, 가, 라, 다. 기억 맞고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의 특징이 자손에게 전해지죠. 이게 이제 유전이라는 거예요. 맞고요. 변이와
새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의 종류가 다양해졌죠.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돌고래와 캥거루와 상어가 있어요. 둘 다 무는 척삭동물 문에 해당되네. 척추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강은요 포유강, 상어는 뭐 잘 알죠? 돌고래는 포유류에 해당되는 거, 고래나 돌고래는 그지. 근데 상어는 포유류가 아니야. 연골어강이라는 다른 종류에 속해 있어요. 연골어강이란 건요 뼈가 좀 연약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나 뭐 동물들은 보통 뼈가 되게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어는 이제 그 물에 속에 사는 애기 때문에 뼈가 단단하면 안 되잖아. 유연해야 되잖아. 이렇게 헤엄쳐야 되겠다. 목은요 돌고래는 고래목에 속하고 그러니까 돌의 친척인 거죠. 캥거루는 유대목에 속하고요. 유대목들은 아마 이제 그 서서 있는 동물들을 말할 거예요. 상어는 악상어목, 상어 종류에서도 이제 악상어라는 나쁜 놈? 목에 속한다. 응? 나쁜 놈? 응? 아, 나쁜 악은 아니에요. 그 상어 종류 중에. 그래서 돌고래는 캥거루와 상어 중 어떤 동물과 더 가깝까 그랬는데요. 돌고래는 캥거루와 더 가깝겠죠. 왜? 같은 포유강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고래와 캥거루는 같은 포유강에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돌고래와 캥거루는 같은 포유강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4번 볼게요. 참새와 미역. 참새와 미역도 공통점이 있겠죠? 생물이니까 어쨌건. 참새는 동물이고요. 그 중에서도 조류에 해당되겠죠. 미역은요? 미역은 식물이 아니야, 그지? 김미역 따지면은 원생생물이고 광합성을 한다 그랬죠. 자, 1번. 참새는 동물, 미역은 원생생물. 맞네요. 기관이 발달하였다. 미역은 이제 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겠죠. 원생생물이니까, 그죠? 또 맞겠네요.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나가 되겠죠. 미역도 세포는 여러 개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광합성을 한다는 거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많다는 소리겠죠, 그지? 엽록체가 있다는 거니까, 그지? 엽록체가 많이 있다는 소리니까 세포들이 많이 있겠죠. 4번은 3번이에요. 나로 고치셔야 돼요.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다세포에 해당된다는 거. 세포에 핵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이것도 공통점이 되겠죠. 나가 되겠죠.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미역만 할 수 있죠. 다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4번은 3번이고요. 은호는 요거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 아직은 이런 거를 안 배웠을 텐데 집합이나 뭐 이렇게 다이어그램 이런 거를 배웠어요. 배웠어?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참새에 해당되지 미역에 해당되지 않는 참새만의 특징이고요. 다는 미역만의 특징, 참새가 가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에요. 광합성 같은 것들. 자, 5번 볼게요. A, B, C는 각각 다른 다람쥐, 이끼, 대장균이에요. 다람쥐는 아시겠지만 동물, 우산이끼는 식물이에요. 균계가 아니고. 그리고 대장균은 균이니까 원핵생물이죠. 대장균은 균들의 대장인 거예요. 대장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 대장에 살아서 대장균이에요. 대장. 우리 몸의 소장 대장이라고 해서 항문하고 연결된 건 대장이거든요. 거기에만 이제 주로 사는 애가 대장균. 그냥 지저분한 거지. 그래서 이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그럼 똥보다는 똥에 이제 대장균이 많아요. 자, A는 핵이 없네. 그러니까 얘는 세균, 원핵생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대장균 맞아요. 그 B를 봤더니요. 우산이끼 같은 경우는 식물이니까 세포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C가 세포벽이 있네요. 그러니까 B는 이제 동물인 다람쥐가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A가 대장균, B가 다람쥐, C가 우산이끼. 니은 B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는다. 다람쥐니까, 그죠? 디귿 B와 C는 다세포죠. 동물과 식물은 뭐 당연히 다세포죠. 단세포일 수가 없어요. 다세포고 기관도 잘 발달해 있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잖아. 이런 애들은 세포가 많이
분열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기에 따라 세포의 수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어. 근데 아닐 수 있다고 그랬죠. 달걀 같은 거. 달걀은 하나의 세포인데 비교적 크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몸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크다는 거는 세포가 많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알겠지? 예외도 있지만. 그러면 저희는 고양이보다 세포가 많아요. 우리 네. 사람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양이보다 많죠.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기관이 많다.